주요 교단들이 예배로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티비 기도 프로그램 생방송 달리다곰이 지난해 기도 응답의 간증으로 감동을 더했던 순간을 돌아보고 올 한해 새로운 변화를 다짐합니다. 자녀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방식에 성경을 접목한 기독교식 홈스쿨링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새롭게 신앙을 다잡고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신간을 소개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가 필리핀 지역 선교부에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주요 교단들이 새해를 맞아 예배와 함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한 해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예배로 새해의 힘찬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장소를 분산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실황을 유튜브 생중계했습니다. 예배에는 교단 임원과 목회자들, 백석대를 포함한 세계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해 각오를 함께 다졌습니다. 이날 예배는 예수생명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 백석총회 김진범 부총회장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삶 속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백석 공동체의 온전한 책임이라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자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징표인 신도를 준 백석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풍파와 사망의 권세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장종현 백석총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장 총회장은 100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복음 전파의 사명에 따라 민족과 세계를 살려나가자고 주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총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맡겨진 사명을 되새기며 2022년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어떤 우리의 성도의 영광, 교회의 아름다움을 올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온몸으로 달려왔지만 앞으로 남은 날들 주님이 오시기 정말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깊이 헌신하면서 학생들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 세상을 향한 백석 공동체 책임을 다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새해를 예배로 힘차게 출발한 예장 백석총회. 2023년 교단 설립 45주년을 앞둔 백석총회는 새해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목회 지원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구티비 대표 기도 프로그램 생방송 달리다곰 기적을 이루는 기도가 새해 들어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시청자들이 달리다곰으로 보내준 4천여 건의 기도 제목들은 많은 이들의 동역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며 기적을 이뤄왔는데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달리다곰의 이름처럼 올 한 해 더 많은 기도의 기적을 향해 전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구티비가 창사 24주년을 맞아 생방송으로 진행한 기도 프로그램 달리다곰 기적을 이루는 기도는 지난 1년간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기적을 이뤄왔습니다. 특히 지난 9월 달리다곰 100회 특집에선 외도로 가정을 떠난 남편이 외도를 멈추고 가정으로 돌아온 사연과 기도 후 취업에 성공한 한 청년의 사연 등이 소개되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107회에 출연한 한 권사는 유방암과 외손주의 틱장애 치유 기도를 받고 많이 개선됐다며 감사의 간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기도 받은 후에 조금씩 나아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네. 저도 CT 검사를 했는데 더 이상
나쁘지 않게 이렇게 좋은 결과로 나왔어요. 너무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난 성탄 특집에 출연한 박순희 집사는 구티비의 헌신과 사랑에 감명을 받게 됐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특히나 그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들 너무 친절하세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감명받고. 지금껏 달리다굼을 통한 기도의 기적을 이루어오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수고가 뒤따랐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 목회자와 시청자, 구티비 제작진이 함께 중보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1년간 달리다굼을 위해 헌신해온 진행자들에게는 구티비가 감사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달리다굼 수어 통역을 맡아온 한태숙 씨는 수어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 은혜가 가득한 한 해였다고 밝혔습니다.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달리다굼은 올 한 해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쉼없이 달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중보의 끈을 놓지 않고 사연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며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의 곁에서 함께 동역하는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시도합니다. 새해에는 이 달리다굼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소망과 사랑이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기적을 이루는 방송이 되기를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온 성도가 모두가 기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의 운동을 일으킬 거예요. 기도가 답이잖아요. 그 능력의 손을 붙잡으면 우린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달리다굼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3시 구티비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국번 없이 1522-5221로 전화하거나 구티비 홈페이지에서 사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획일화된 공교육 대신 아이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방식인 홈스쿨링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홈스쿨링에 대한 긍정적 시선이 확산하는 추세인데요. 일반 홈스쿨링에 성경을 접목해 자녀를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양육하는 기독교식 홈스쿨링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조희연 기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학교 등교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인지도 있는 방송인들의 홈스쿨링 방법이 공개되면서 부모들 사이에 홈스쿨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홈스쿨링이란 부모가 교사 역할을 대신해 자녀들 개인에 맞는 속도와 방식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기독교 홈스쿨링은 성경적 교육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교회와 교계 단체들은 기독교 홈스쿨링 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다음 세대 양육에 나서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는 크게 2가지 커리큘럼으로 진행됩니다. 천지 창조부터 현대까지 연대기 순으로 공부하는 역사 중심 프로그램 CC와 신구약 시대별 성경 중심의 가스펠 프로젝트입니다. 역사와 성경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당시 쓰였던 문학 작품을 배우는 등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세계 역사, 인문학,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학들,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 그렇게 진리가 기초가 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지식도 물론 쌓여 나가지만 성품도 같이 변화하는 게. 영어와 수학은 자녀가 원할 때 학습을 시작하며 애니메이션을 영어로 녹음하는 등의 방식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개별 학습 과정 외에도 독서 토론 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어 사고력과 창의성 증진에도 큰 효과가 있다는 반응입니다. 반면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들이 홈스쿨링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의 사회성 부족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아카데미를 담당하고 있는 주우규 목사에 따르면 센터에서 회원 가정들이 함께하는 정기적인 음악과 체육 활동, 또 캠프와 운동회 등의 기타 프로그램은 또래 집단과의 사회성만 기를 수 있는 학교보다도 다양한 연령대와의 소통 방법을 체득하기에 탁월하다는 설명입니다. 모여서 이제 코업을 하고 또 스포츠를 같이 하고 음악을 같이 하고 할 때 주로 엄마, 또래, 동생들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오히려 나이 많으신 분들 대하는 법, 또 내 또래나 조금 위에 형아 오빠들 대하는 법 너무 탁월하게 잘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 가치관 안에서 학습과 양육을 받으며 또래 친구들과 교제해온 아이들은 홈스쿨링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성품, 세계 역사, 또 성경 등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게 좋고요.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과 어울려 사귈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식 교육에 앞서 성품과 올바른 세계관을 심어주는 데 주력하는 기독교식 홈스쿨링. 제도권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열등감, 불안과 분노는 신앙을 흔들기 마련이죠. 새해를 맞아 새롭게 신앙을 다잡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신간을 소개합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삶의 모든 무너짐은 마음에서 시작되며 이는 말씀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 신간 힐링 마음 백신은 우리가 증상에 따라 병원에서 처방을 받듯 부정적인 감정을 진단해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 처방전을 내립니다. 저자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음을 흠집내고 치유되지 않은 마음은 상처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을 가로막는 스트레스, 상한 마음, 외로움, 분노, 불안 등과 같은 9가지 감정 쓰레기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말씀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C.S. 루이스만의 특유의 통찰력과 지식, 논리 상상력이 한데 어우러진 폭넓고 풍성한 글들이 한 권의 책으로 모아졌습니다. 신간 C.S. 루이스의 문장들에서는 그의 대표작 순전한 기독교를 포함한 다수의 저서들과 단행본으로 묶이지 않은 수필과 기사들을 종합해 총 10가지 챕터로 쓰였습니다. 독자는 그의 예리한 통찰력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온전히 나아가게 하는 값진 물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신간이 애독자에겐 좋은 선물이 되고 처음 루이스의 책을 읽는 독자들에겐 더없이 좋은 입문서가 될 예정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주신 커피를 마신다면 얼마나 큰 위안을 얻을까? 서경욱 작가의 드로잉 에세이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는 현대인의 휴식처인 카페를 소재로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책 속의 예수님은 카페에서 잔잔한 미소를 띤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시고 위로와 평안이 담긴 커피 한 잔을 우리에게 건넵니다. 작은 상상력에서 비롯된 이번 신간은 커피 메뉴, 로스팅, 핸드드립, 단골 손님 등 카페를 이루는 모든 요소가 에세이의 소재가 됐습니다. 저자의 상상력이 담긴 소재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듯 독자들의 삶의 순간도 의미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통총회 세계선교회 GMS가 지역선교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GMS는 지난해 11월 필리핀 지역선교부에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지역 대표에 김성영 선교사를 임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6개 지부 187명의 선교사가 있는 GMS 필리핀 지역 선교부는 본부로부터 행정, 인사, 재정 자치 권한을 받아 이달부터 자율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GMS 전철영 사무총장은 지역 선교부 제도는 중복 투자를 줄이고 선교사들이 최고의 조건에서 사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아 대책이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 양육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이른바 보호 종료 아동들을 위해 안전한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너의 공간을 실시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방송인 겸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제이슨 씨 등의 전문가와 함께 보호 종료 아동의 거주지에 대한 컨설팅과 개선 작업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한 후원 모금도 진행하며 후원금은 도배와 장판 교체, 싱크대와 화장실 수리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가운데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광주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90대 2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거나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된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최근까지는 오미크론 감염자가 60대 미만의 젊은 연령대에서 주로 발생해 경증이 많았는데 감염자가 많아지고 지역사회에서 확산함에 따라 감염 시 중증도가 높아지는 취약 집단에서는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이 100만 명 선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1월 방한 외래 관광객은 87만 7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3% 줄었습니다. 방한 외래 관광객이 100만 명 선에 윗도는 것은 1984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38년 만에 처음입니다. 기존 최저치는 통계 집계 첫 해인 1984년에 129만 7천 명입니다.
외래 관광객 감소는 코로나19 사태로 각국 국경이 봉쇄돼 있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새해 들어 국내 500대 기업 대표이사 10명 중 1명이 교체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교체율입니다. 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국내 상위 500대 기업이 지난달 말까지 발표한 새해 임원 인사를 분석한 결과 68개 기업에서 총 75명의 대표이사가 교체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영입한 대표이사 비중이 대폭 늘어 신규 대표이사 75명 중 31명이 외부 영입이었습니다. 서울시가 고시원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 환경을 보장하도록 최소 실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 설치 규정을 신설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 면적 7제곱미터 이상, 화장실 포함 시 9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슈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프랑스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새 변이를 발견한 프랑스 마르세유 IHU 지중해 감염 연구센터는 이 변이의 이름을 B16402로 지었습니다. 이 변이는 46개의 돌연 변이와 37개의 유전자 결핍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많은 돌연 변이로 인해 이 변이는 오미크론과 마찬가지로 다른 변이보다 백신에 더 잘 견디고 감염률이 높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외신들은 이 변이가 현재 프랑스에서 우세종인 오미크론을 이기고 확산세를 키울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 5개국 정상들이 3일 핵전쟁 방지와 군비 경쟁 금지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5개국 정상들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핵무기 보유국 간의 전쟁 방지와 전략적 위험 저하를 우리의 우선적 책임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5개 나라 정상들은 또 자신들의 핵무기가 상대방이나 다른 국가들을 겨냥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발표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열대초원 지대로 꼽히는 브라질 세아두 사바나가 1년 새 서울의 14배가 넘는 면적이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8월에서 2021년 7월 파괴된 세아두 사바나 면적이 8,531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급속한 사바나 파괴는 자이르 보우소나로 대통령의 개발 정책 때문이라고 지목하고 이 때문에 풍부한 생물 다양성이 사라지고 온실가스 흡수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애플이 장중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상장사 가운데 처음입니다. 애플은 나스닥 시장에서 주당 182.88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애플의 주가 상승 배경에는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자율주행차와 메타버스 등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고 스마트폰과 애플 뮤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매출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져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부터는 날이 풀리면서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예보는 없어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강릉 7도, 대전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부산 9도, 제주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로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방송을 통해 전국의 성도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은 참 감사한 일이죠. 올해도 굿TV 생방송 달리다굼을 통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기적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